이 학교 같은 경우는 2단계에도 내신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 실기고사 볼 때 사용 금지 품목이 있어요. 굳이 저렇게 제한을 해야 할까? 조금 더 정확한 형태와 구조와 그런 표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을 분석하는 TV 그분TV입니다. 2024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을 보면서 2023학년도 합격생 재현작도 보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모집 요강입니다. 단계 전형을 하고 있죠. 그래서 1단계 합격자 발표가 있고요. 원서 접수는 9월 12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가 사실 굉장히 바쁜 때예요. 9월 첫 주에 이제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고 바로 학교 확정하고 거기에서 또 원서 쓰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미 이 여름방학 때 어느 정도 타겟이 설정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사실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어려운 점이 이거예요. 실기고사일이에요. 1단계가 10월 18일 날 발표가 났는데 그 다음 주나 뭐 이렇게 해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11월 4일 날 시험을 봅니다. 이거 끝나고 다다음 주에 이제 수능 봐요. 실기를 보면서 사실 수능 준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수시에 전념한다 그런 개념으로 지원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전형 요소입니다. 20배수, 교과 85, 그리고 비교과 출결 15 이렇게 들어가고 이 학교 같은 경우는 2단계에도 내신이 들어가요. 근데 대부분 1단계 컷이 있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거의 비슷비슷한 그런 추세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학생 선발하는 인원수입니다. 정시 비중이 조금 더 높은 학교고요. 거기에서 이제 수시에서는 4명, 5명, 6명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다. 학교 생활 기록부 반영 방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학교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단계 전형이기 때문에 국어, 영어, 사회 내신 등급 환산해 보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비교과 출결 상황으로 봤을 때 미인정 결석 일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8월 31일까지 학생부 이제 3학년 1학기 생기부가 마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출결 들어가는 학교들 많이 있어요. 뭐 경희대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결석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교과 출결을 보시면은 사실은 이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붙고 떨어지고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점수가 반영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출결도 잘 챙겨 주셔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23학년도 교과 등급 평균이고요. 공예과는 3.3, 산업디자인과는 2.7, 시각디자인과는 2.6. 와, 정말 높죠? 네. 평균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드시 있겠죠. 계산을 해보고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기고사를 보면은 3절 5시간 가로 이렇게 딱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 실기고사 볼 때 사용 금지 품목이 있어요. 뭐 마스킹 테이프, 픽사티브, 자 이거 절대 못 씁니다. 대체 용품을 포함한다. 이게 뭐냐면은 막 가서 아크릴판 대고 그린다든가 출제된 주제, 인쇄물 이런 거 대고 그리는 것도 감독관들이 못하게 해요. 좀 더 선 연습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종이 팔레트 안 된다. 팔레트에 비닐, 랩, 호일 등 포장 사용 금지 이것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저렇게 제한을 해야 할까? 편하게 학생들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이렇게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런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오늘 볼 그림은 작년 2023학년도 시각디자인과 합격한 학생 그림입니다. 그린알다에서 주제는 발췌했습니다. 이렇게 그린알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한번 기출 문제 한번 쭉 보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내신 성적 이렇게 환산하는 거 그런 것도 한 번씩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격생 재현작은 뭐 지난번에 숙명여대 재현작 보내주셨던 학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도하고 있는 학원하고 같이 연합시험을 보거든요. 96점 이상 A+ 받은 그림의 그 일부 주제부를 좀 발췌한 장면입니다. 완성도나 밀도감 굉장히 좋은 학원이고요. 학생들 굉장히 열심히 지도하는 학원입니다. 디자인춤 그림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른 학원이나 선생님들도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작 보도록 할게요.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군더더기가 많이 붙고 연출이 과하게 들어가고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형태와 구조와 그런 표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입니다. 나비나 애벌레 같은 경우에는 자연물이기 때문에 크게 왜곡되지만 않으면 충분히 그릴 수 있는데 사실 거기에서 이 유리병 같은 경우가 중심을 정확하게 잡아줘야 되는 형태겠죠. 이렇게 그려서 합격을 했고요. 구조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수 유리병 강하게 빵 치고 들어가고 있죠. 그 밑에서 받쳐주는 구조축 치고 들어가면서 어떻게 여기에서 나비 색상 대비로 주제부를 설정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공간에서도 마찬가지로 받아주는 면축에 포인트 올라가고 거기서 칼라 이렇게 잡힙니다. 여기에 파란색 포인트 들어갔으면 어떻게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가면서 이렇게 여기에서 삼각형 구도를 포인트가 반복이 되면서 공간성을 만들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갑니다. 사실은 지금 보면은 이제 파란색이 여기서 이렇게 잘려나가죠.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서 옵션으로 이런 애들 파란색 받아주고 이런 애들 들어가면서 화면에서 변화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액세서리 들어가고 나서 애벌레 어떻게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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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가면서 커다랗게 이렇게 삼각형을 다시 만들어주면서 화면 배치의 밸런스를 정확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톤이 조금 더 많이 나오게 되면은 이 옐로우랑 블루가 갖고 있는 대비를 좀 맹하게 멍청하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주제 포인트 부분에서 다 뒤에 쪽으로 빼버리고 앞쪽에서는 옐로우와 블루에 대한 대비가 선명하게 나오게 그렇게 만든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조축 한 번만 다시 보죠. 화면에서 비어 보인다기보다는 오히려 심플하고 깔끔하게 그림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린에 대한 역할을 말씀드린 거를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그림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보면은 옐로우와 블루에 대한 선명한 대비가 잘 살아나고 있는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앙대학교 그림을 봤고요. 지금 제가 이 채널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 이유는 그림이 어떠한 구조로 만들어지고 있는가, 그림을 봤을 때 분석적인 눈을 가지고 그 그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림을 그린다면은 사실은 어떠한 주제 유형들이 나오더라도 어떤 평균치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입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을 통해서 또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라이브 방송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